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 거의 여야 간 대선을 위한 선대위 구성이 마무리된 듯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을 강조한 용광로 선대위가 그 위용을 드러냈는데요. 그간 이재명 후보만 보이는 선거운동이 몹시도 불편했지만 이제는 조직적인 전략과 전술로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국민과 지지자, 당원까지 포함한 캠페인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필승과 결사의 마음으로 뭉치고 또 뭉쳐야 합니다. 국힘당 또한 선대위의 윤곽이 드러나며 팔순 노역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톱 선대위원장으로 컴백하게 됐는데요. 김 전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 윤석열은 총괄 선대위 본부장 자리를 없애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하여 김 전 위원장의 원톱 시스템을 완성시켜 주었는데요. 결국 윤석열은 김종인의 꼭두각시였고 그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불안하면 팔순 정치 좀비를 소환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번 대선은 개혁진보 세력과 극우보수 친일 세력과의 한판 승부가 될 듯합니다. 그 상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이 아니라 추호 선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김종인을 얻는 자 홍준표 안철수를 놓치리라. 짝퉁 킹메이커가 돌아왔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를 간판으로 내걸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을 돕고 2016년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어 이듬해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탠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가 한 일은 별로 없는데요. 실질적인 승리를 이끈 건 그가 아닙니다. 왜 그가 이렇게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지 저도 알쏭달쏭한데요. 결국 그의 세 번째 배팅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윤석열을 장악한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 남아있는 파리떼, 자리 사냥꾼부터 싹 치워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내년 3월 9일까지 남은 4개월, 윤석열의 대선을 진두지휘할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정권을 달라는 요구인 겁니다. 김종인과 함께였나 아니었나, 지난 대선 승률을 따지면 이기기 위해선 김종인이 절대반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컨텐츠도, 정치력도 아직 부족한 정치 신인 윤 후보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붙잡아야 할 동아줄일 텐데요. 그렇다고 김종인이 모든 면에서 맞는 키는 아닙니다. 적어도 윤 후보가 처해 있는 정치 지형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얻는 대가로 감수해야 할 손해도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김종인 원톱 선대위를 택함으로써 홍준표 의원과 원팀, 안철수 국힘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사사로운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꺼리는 건 서로를 정말 너무 싫어해서인 거죠. 물론 미워하는 마음 뒤에는 보수 권력 재편을 염두에 둔 주도권 싸움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말이죠. 세 사람이 으르렁거리는 동안 혼자만 속이 타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국힘당 후보인데요. 홍준표 의원을 따르는 2030 세력, 안철수 후보가 상징하는 중도 확장성, 외연 확대가 아쉬운 윤 후보 입장에선 김종인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홍준표 안철수는 아깝고 그렇다고 세 사람이 다 함께 갈 수는 없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윤 후보를 수렁에 빠뜨린 김종인의 악연 딜레마, 얽히고 설킨 지독한 악연은 윤 후보의 대선 출마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보기 좋지만 말이죠.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와 안철수를 거두는 대신 김종인이라는 허상의 절대반지를 선택하고 말았는데요. 윤석열의 대선이 흥미진진해집니다.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서 실세 총괄 선대본부장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사령탑격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우되 그 밑에 힘이 집중되는 야전 사령탑 역할에 총괄 선대본부장을 두는 대신 분야별 총괄본부로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는데요. 설명드린 대로 팔순 노역의 윤석열의 정신적 지주 김종인 옹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14일 국힘당에 따르면 현재 선대위 조직도 초안은 80%가량 완성된 상태인데요. 핵심은 모든 실무를 관할하는 총괄 선대본부장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이는 김종인 옹을 모시기 위한 궁여지책인데요. 앞서 윤 후보 경선 캠프에서 권선동 의원이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한 것처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 명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중진급 인사들을 예우하기 위한 상임 선대위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도 최소화할 전망인데요. 대신 총괄 선대위원장 아래 정책, 조직, 직능, 홍보 등 4-5개 분야별 총괄본부를 수평적으로 병렬 배치해 중진들에게 본부장을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김종인 옹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이준석 대표가 요구해온 실무형 선대위 모델과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건 그들의 이야기일 뿐 김종인 옹을 모시기 위한 묘수인 거죠. 아울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결 조건과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김 전 위원장으로선 분야별 총괄본부를 직통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된 거죠.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권선동 의원은 최근 당원로와 중진의 의견을 취합해 돌출한 초안을 윤 후보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선대위 조직도가 완성되면 개별 보직 인선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직도에는 수평구조에 방점을 찍었다면 구체적인 인선 단계에선 탕평에 공을 들일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윤 후보 경선 캠프의 핵심 참모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 후보를 도왔거나 경선을 관망하던 당 안팎 인사들을 폭넓게 중용해 더 큰 선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해 개나 소나 다 감투를 주겠다는 뜻인데요. 이 선대위가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앞서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양수 의원과 김병민 대변인을 선대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며 선대위는 오늘 20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선대위를 빨리 발족하는 것이 상대당 선대위에 대응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신속한 구성을 자신하는 것은 호사가들 말과 다르게 이견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종인 옹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때문인 거죠. 자,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정치 좀비와의 한판 승부가 될까요? 아니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대뽀의 야당 대선 후보와의 한판 승부가 될까요? 결국 박근혜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속된 정체기에서 벗어나 다시 상승세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경선 승리 후 곧바로 상승세를 타면서 더욱 대조를 이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게 대다수의 정치평론가와 여론조사 기관들의 중론이자 분석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잠깐 좋았다 만 거죠. 이 후보 측은 경선 당시 경쟁 후보를 포함해 당 소속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계기로 원팀 진용을 짜면서 상승 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국힘당 측 컨벤션 효과도 곧 주춤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다시 지지율은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는데요.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윤 후보 쪽이 우리보다 컨벤션 효과가 더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가 지난주 후반에 잘 따라잡았고 이번 주엔 결국 접전 양상으로 근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여론조사에서 국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좁혀졌는데요.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아물고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곧 지지율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국힘당 경선 이후 보수 지지층이 최대 결집한 상태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며 이제 당내 통합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호남, 열린민주당 등 민주개혁 세력의 결집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이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인 메타버스를 타고 충청, 호남 등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새몰이를 하는 한편 취약 지지층인 2030 세대의 표심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국힘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뭔가 크게 착각한 듯합니다. 대선에 혹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허황된 착각 바로 깨드리겠습니다. 이제 뭉쳐야 합니다. 이꼴저꼴 보기 싫다면 다 뭉쳐야 합니다. 박근혜를 능가하는 무식함으로 중무장한 무대뽀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게 놔둘 수는 절대 없습니다.